박혜상의 싱생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혜상의 싱생송의 박혜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걱정이 살짝 앞섭니다. 다름이 아니고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전쟁 가요를 우리가 연작으로 지금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그 세 번째 이야기인데, 오늘의 노래 바로 이 배경에 흐르는 이 노래 가거라 38선. 많은 전쟁 가요 가운데서 가장 아픈 노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지면 어떡할까, 분위기가 좀 가라앉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사실 좀 앞섭니다. 하지만 그래도 역사는 역사고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렇죠? 좀 더 정성껏 준비를 했으니까 흥미진진하게 좀 더 빠른 속도로, 전개 속도를 빠르게 해서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를 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48년 6월에 신문에 음반 광고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6월 초여름에 음반 광고가 등장을 했다면 아마도 두어 달 전, 그러니까 봄 즈음에서 발매된 음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음반은 남녘 북녘 할 것 없이 한반도 땅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다가 북녘이 공산 체제로 바뀌면서 전면 금지되는 시련을 맞게 되죠. 그런가 하면 우리 남한에서도 가사가 바뀌는 수모를 당하게 되면서 오늘을 맞게 됩니다. 과연 어떤 사정이 있었길래 북녘에서는 금지가 되고 남한에서는 수모 끝에 국민가요의 반열에 올라서 지금은 전쟁가요 탑10에 꽂히는 명곡이 되어 있을까요? 박혜상의 싱생송 전쟁가요 연작 중 세 번째 이야기, 이부풍 작사 박시춘 작곡 남인수 노래 가거라 38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산이 막혀 모두 시나요. 물이 막혀 못 오시나요. 다 같은 고향 땅을 가고련만 남두기 가로막혀 월항천리길 꿈마다 너를 찾아 꿈마다 너를 찾아 38선을 헤맨다. 꿈마다 너를 찾아 꿈마다 너를 찾아 38선을 헤맨다. 38선을 헤맨다.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헤맨다. 이겁니다. 노래를 쭉 가사말을 풀이해 본즉 그냥 내 고향입니다. 내 고향에 있는 내 부모님, 내 형제, 내 친구들 만나보고 싶고, 엄마 등이라도 한번 쓸어 안아보고 싶고, 아버지 손이라도 한번 더 잡아보고 싶고, 내 형제들 얼굴 한번 더 보고 싶고, 이게 다예요. 그렇게 난 고향을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8선이란 이름으로 철조망으로 가로막혀 있으니, 그리고 못 가게 하니, 이거 어찌 통탄할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벌써 목이 메이네요. 다름 아닙니다. 정치? 그딴 거 몰라. 이념? 그딴 거 몰라. 그냥 오로지 내 고향 땅에 가고 싶은 거예요. 내 부모, 내 형제를 만나고 싶은 거. 그거 다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잘못인가요? 여러분, 그 고통 속에 가슴 속에 심어놓고 살고 만날 그날만을 기다리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 어디 한둘입니까?
수없이 많은 분들이 기다리다가 그 아픔을 가슴에 묻고 돌아가셨습니다.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수없이 많은 분들이 연세가 지금 벌써 80이 훌쩍 넘었습니다. 얼마나 더 사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향민이라는 그분들의 그 아픔을 정말로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알고 있다면 우리 더 노력해야 됩니다. 네. 자, 이 노래 이야기를 들어가자고요. 노래 이야기를. 1948년 당시 남북 상황을 제가 조금 조사를 했으니까 이걸 좀 들어보시면 노랫말 전체 분위기나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1948년 1월에 한국에 도착을 합니다. 뭐 하는 단체인가 하면요, 유엔 본부에서 파견을 나왔는데 5월 10일 날 있을 총선,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선거죠. 5월 10일 날 있을 총선에 공정한 감시와 관리의 임무를 띠고 한국으로 파견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들어가는데 문제가 덜컥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 38선 이북을 못 가게 막는 겁니다. 누가? 소련이. 자, 이 소련이 38선 이북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을 못하게 아예 그냥 입국 자체를 방해를 해버리니까 지금 당장에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유엔 본부로 연락을 하겠죠. 여보세요. 여기 지금 한국인데 큰일 났어.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382북으로 지금 가지를 못해. 우리 활동을 할 수가 없어. 전혀. 자, 이 유엔 본부에서 갑자기 회의를 소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주 격론이 벌어집니다. 격론 끝에 결국 이 소련을 포함한 공산진영 국가 11개 국가는 표결에 동참하지 않고 불참 기권을 선언을 해버리고요. 나머지 31개 국가가 찬성을 해가지고 이게 가결이 됩니다. 그리고는 가결된 문건을 전하는데요. 그 임무가 바로 뭔가 하면 선거 실시 가능한 남한 지역에서만이라도 감시 관리를 하도록 하라 하는 의견이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남한에서는 본래 예정됐었던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일사천리하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1948년 5월 10일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지죠. 그리고 국회의원, 선출된 그 국회의원, 국회는 입법기관이지 않습니까? 법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헌법을 제정한 거예요. 그때가 1948년 7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7월 17일은 제헌절이라고 해서 기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헌법 절차에 따라서 간접 선거를 통해서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을 하고 1948년 8월 15일 날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공포합니다. 대한민국이 수립됨을 세계 만방에 알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남한 단독으로 정부를 수립해서 세계 만방에 알리게 되니까 북한은 24일 후, 23일 후인가요? 날짜상으로 9월 9일이니까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해서 또 만방에 수립을 알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살짝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왜 통일된 나라에서 선거를 못 치렀느냐? 왜 50 총선거를 남한만 치렀느냐? 그래서 남한만 선거를 치르고 남한만 단독으로 정부를 수립해버렸으니까 통일의 대상이 없어진 북한은 어쩔 수 없이 따로이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 하는 오해를 낳게 되는 겁니다. 이건요, 이 문제는 그 이전 1946년 상황을 잠시 좀 봐야 되는데요. 1946년도 그때 소련이 북한을 이미 공산체제로 구성하기 위해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결성을 합니다. 북녘땅에. 그리고 위원장으로 누구? 그렇죠. 김일성을 선임을 해버립니다. 김일성은 이제 위원장이 됐어요. 완장을 찼습니다. 완장을 찬 김일성은요, 공산주의 방식으로 사회개혁을 단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토지개혁법을 제정하죠. 무상몰수, 아무런 보수 없이 아무런 보상 없이 그냥 몰수를 해버립니다. 누구로부터? 지주, 땅 주인으로부터. 가져와. 훌륭한 혁명 일꾼이야. 가져와. 훌륭한 혁명 일꾼이야. 가져와. 너 안 줘?
뭐라고? 아, 내가 버는 건데, 나 얼마나 고생해서 벌어놓은 건데 왜 이걸 달라고 그래요? 이건 내 거예요. 진짜 안 줄 거야? 안 줘요. 빵! 가져온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뭐 한둘이겠습니까? 자기 걸 그렇게 선뜻 내놓으려고 그러겠어요? 반동분자라는 이름을 씌워가지고 그냥 빵빵빵 하면 끝나는 거. 그런 세상이었으니까. 그래서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를 했다가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시 이제 무상 분배를 하죠. 전 인민들을 향해서. 가령 예를 들면 쉽게, 자, 10마지기 이쪽 단위에서 농사를 지어, 20마지기 니네 단위에서 농사를 지어, 이렇게 불화를 합니다. 그리고는 니네 10마지기 농사 지었으니까 니네는 10가마니 갖다 줘. 니네는 20마지기니까 20가마니 갖다 줘. 결국 뭡니까? 전체 인민을 대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가 토지를 임대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로 얘기하면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네.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지 개혁을 단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남녀평등법을 제정을 하는 겁니다. 이야, 신났다. 와, 신났다. 남정네들 말이야. 지들이 잘났다고? 언제까지 지네들 잘났을 줄 알았어? 니네들이 뭐 하늘이고 우리는 땅이라고? 천만에.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다고. 남녀가 평등한 거야. 우리도 남자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고 어깨 높이를 같이 할 때가 온 거야. 까불지들 말은 남정네들아. 여자들 엄청 반가워했겠죠. 근데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 농장입니다. 10마지기 농장.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박해상 동무. 박해상 동무. 아니, 박해상 동무는 식솔이 넷인데 왜 둘만 나왔어? 아, 예. 어머님이 좀 연로하셔서 쉬고 계시고 집사람은 좀 임신을 해가지고. 아니, 박해상 동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말이야. 아주 그 반동문자구만. 예, 무슨 소리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말이지 이 남녀 평등을 이걸 실시한 지가 언젠데 아직 그걸 모르고 있어. 남자가 곡괭이로 일을 하면 여자는 적어도 홈이라도 들고 나와서 일을 해야지. 남녀 평등 아닌가? 남녀 평등. 이 박해상 너무 반동문자야. 자,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성들의 노동력을 산업 현장에다가 충당하기 위한 기가 막힌 구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역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녀평등법을 제정을 하고 또 산업국유화법을 통과를 시킵니다. 산업시설이 사실 그 당시에 뭐 있었을까요? 그저 그냥 몇 해 전에 나가사키 한방, 히로시마에 한방 맞고 들어간 일본, 그 일제가 마저 청산하지 못하고 남겨놓고 간 그런 뭐 시설들이 그게 전부 아니었겠습니까? 그거라도 전부 다 국유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미 북한은 김일성에 의해서 공산주의 지배체제가 사실상 확립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남한이 단독 정부를 수립했다는 소식이 8월 15일 날 딱 들려오니까 그래? 그렇다면 우리도 수립해야지 하면서 북조선인민공화국 이걸 갖다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이름만 탁 바꿔가지고 그냥 그렇게 수립하고 그 체제 만세를 부르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거나 이제 노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나니까 위대한 조국을 건설하자는 이 마당에 이 슬픈 노래는 안 돼요. 감상적인 노래 안 돼. 슬퍼. 금지. 하고 철퇴령을 때린 게 북한이었거든요. 네. 위대한 조국을 건설하자는 마당에 그 슬퍼가지고 기운을 못 쓰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 금지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그라 38선은 이미 그전에 금지가 됐습니다만 완전히 그냥 살아날 가망은 없어 보이고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소멸이 돼버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남한은요. 남한 단독 정부가 수립됐잖아요. 8월 15일 날 단독 정부가 수립된 직후 11월 20일입니다. 이게 1948년 한 해 동안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11월 20일 날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이 처음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됩니다. 자, 이 국가보안법을 딱 걸어놓고 쭉 사회를 정화하기 위해서 쫙 돌아보는데 문화계도 그 국가보안법이라는 안경을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 시각으로 쫙 바라보는 시대였었으니까 문화계, 가요계에 뭐가 하나 덜커덕 걸려. 사람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이건 뭐야? 이건 무슨 노래야? 무슨 노래야? 아니, 이 무슨 노래야? 꿈마다 너를 찾아 꿈마다 너를 찾아 38선을 헤맨다. 38선을 헤매다녀?
어? 아니 일반인이 38선을 헤매다닌단 말이야. 왜? 월북을 하려고? 이런 안 돼. 저 가사 바꿔. 결국 38선을 헤맨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이 노래가 금지가 되면서 가사를 바꾸라는 경고 조치를 먹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절대로 나는 가사를 바꿀 수가 없어 하고 나선 사람이 바로 작사를 하신 이무풍 선생이었습니다. 이무풍 선생이 나는 분명히 1948년의 역사를 쓴 거야. 나는 1948년 당시에 내 고향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데 38선 철조망 때문에 가지 못해서 가슴앓이하던 그 우리 민족, 우리 형제들의 아픈 가슴을 나는 글로 쓴 거야. 왜 지금에 와서 가사를 바꾸려고 그러는 거야? 있을 수가 없어. 나는 내 작품에 손을 댈 수가 없어. 대중가요는 역사란 말이야 하고는 바로 자신의 고향 부여로 잠적을 해버립니다. 이거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잠적을 해버립니다. 결국 이 노래는 천하에 쓸모가 없게 된 거죠. 그 한마디 때문에. 아니 국가보안법 때문에 공연에서도 부를 수가 없어. 방송에서도 방송을 할 수가 없어. 결국 이 노래는 그냥 고사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1950년 6월 25일 날 민족해방전쟁이라는 명분으로 김일성은 남침을 강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잊어버릴 수도 없는, 잊어서도 안 되는 엄청난 상흔을 남기게 되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전쟁통에 이 노래가 다시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국가보안법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불려지던 노래를 못 부르게 됐잖아요. 그 세월이 약 2년간 지속이 됐단 말이죠. 그 세월이. 그러다가 전쟁이 터지고 전쟁터에서 전우들이 모였는데 최근에 가장 많이 부르고 가장 가슴에 착착 달라붙었던 노래가 이 노래였는데, 이 노래가 국가보안법 때문에 한동안 못 불렀어요. 그러나 전장에서는 아무리 국가보안법이고 뭐고 해도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누가 어떻게 통제를 하겠습니까? 국가보안법이 거기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 노래가 전선에서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전선에서 휘영청 떠있는 달을 보면서 고향의 어머님을 생각하고 형제를 생각하면서 아내를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같이 전우들이 목축 놓아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참 묘한 것이 외신 종군 기자들이 우리말을 잘 못하면서 이 노래는 배워가지고 같이 합창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전장에서 꽃이 핀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였다라는 사실이 참 특이한 사실이죠. 주목하셔야 됩니다. 가거라 38선. 자, 그러면 이 가거라 38선을 제가 여러분께 2절을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는데, 2절 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곡의 2절 가사의 끝부분에 보면은요, 가거라 38선이라는 노래 제목이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노래 전곡을 통해서 제목이 그렇게 한 번 등장을 하거든요. 왜 가거라 38선인지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이 바로 원곡 2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원곡 2절이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낯설 거예요. 왜냐하면 원곡 2절은 훗날 원곡에 제외가 돼서 새로 만들어진 3절 가사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2절은 새롭게 지은 가사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새롭게 지은 2절 가사가 더 익숙하게 다가오고, 지금 제가 불러드리려고 하는 원곡의 2절 가사는 굉장히 낯설게 다가올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작사가 이무풍 선생께서 원곡 2절 가사에 그때 당시 38선을 눈앞에 두고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을 하는 가장 아픈 우리 형제들의 가슴을 그대로 녹인 가사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2절 가사를 음미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2절 가사를 제가 열심히 한번 노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사 음미하면서 전쟁 가요의 그 역사를 한번 되짚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없어지려느냐. 38선 세 글자를 누가 지어서 이다지 고개마다 눈물이던가. 손모와 비나이다, 손모와 비나이다, 38선아 가거라. 손모아 비나이다, 손모아 비나이다, 38선아 가거라. 통탄이죠. 탄식이죠. 그저 주저앉아 울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형제들의 마음을 그대로 녹여놓은 본래 원곡의 2절 가사를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아픔을 잊지는 말자. 그러면서 상기하자 6.25, 상기하자 6.25라는 표어가 난무하던 시절이 꽤 오랫동안 계속됩니다. 문화계도 마찬가지고요. 가요계도 마찬가지고요. 가요계 인사들은요, 그래, 잊어서는 안 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야. 상기하자 6.25 하면서 한국의 노래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 그 아픈 가슴을 잊지 말아야 될 거 아닌가. 바로 가거라 38선. 국가보안법에 묶여서 방송이 되지 않는, 불려지지 않는 그 노래를 다시 살려내야 된다는 시대적인 요청이 가요계 인사들의 가슴을 누르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작사하신 이부풍 선생님이 어떻게든 그걸 손을 봐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부풍 선생님은 절대 작품에는 손을 댈 수 없다. 이건 역사야. 맞는 말씀이거든요. 오롯이 맞는 말씀이거든요. 하지만 또 우리 민족은 그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상기하자 6.25, 잊지 말자.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 노래를 다시 끄집어내고 싶어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작사가 반야월 선생이 나서시게 됩니다. 이 반야월 선생이 나서서 가사를 바꾸는데요. 먼저 1절, 국가보안법 때문에 방송도 공연도 할 수 없었던 1절 가사 뒷부분 생각나죠? 꿈마다 너를 찾아, 꿈마다 너를 찾아 38선을 헤맨다를 어떻게 바꿔요? 38선을 탄한다로 바꿉니다. 탄식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1절 가사를 바꾸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제가 불러드렸던 2절, 가장 중요한 가사라는 2절. 그 2절 가사를 3절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2절 가사를 다른 하나의 창의적인 가사를 써서 삽입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추가 삽입된 2절 가사, 이 2절 가사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는데요. 여러분도 지금 제가 1절과 3절을 노래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가거라 38선에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뭐 자유여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게 왜 안 나왔어? 그렇습니다. 바로 들으셨습니다. 자유여 너를 위해 이 한 목숨을 바치겠다 하는 가사가 바로 새롭게 만들어져 넣은 2절 추가된 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절 추가된 가사를 제가 여러분께 불러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2절 추가된 가사에서 우리는 또 역사의 한 자락을 볼 수가 있죠. 추가된 가사가 새롭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1961년도였거든요. 1961년도에 말씀 그대로 앞에서 그대로 소개를 해드렸던 박시춘 선생님 작곡 그대로 기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작사 이부풍 선생님 그대로 기명이 됐고요. 거기다가 관로하고 반야월 선생님이 작사 부분에 또 한 축을 담당해서 기명이 됩니다. 그리고 노래는 역시 남인수 선생님께서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노래 속에 자유여 너를 위해 이 목숨을 바치겠노라고 외치는 그 장면, 거기서 볼 수가 있듯이 우리 역사의 한 자락, 바로 그때는 그렇습니다. 반공을 국시로 해서 그야말로 반공의식이 얼마나 뛰어났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철통 같은 반공의식, 바로 그 부분에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요는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왜 원본이 뒤죽박죽 바뀌게 됐는지 그 궁금증은 다 해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싱생송의 시청자 여러분, 시대 상황과 정서가 정면으로 관통을 해서 민중들의 가슴속에 각인된 노래, 바로 그런 노래를 대중가요의 명곡이라고 저는 수없이 얘기를 하고,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결정을 하고 수없이 그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말하는 명곡의 기준에 모자라는 부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뜻을 달리 생각하는 사람도 아마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대중가요의 명곡의 반열에 올라있는 그런 노래 가운데는 우리 전쟁가요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호국복원의 달을 맞아서 전해드리는 대중가요의 명곡, 전쟁가요 연작으로 전하는 세 번째 이야기가 바로 오늘 가거라 38선이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한 절을 여러분께 불러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여, 너를 위해 이 목숨을 바친다 라는 혈기가 돋보이는 그런 가사죠. 새로운 2절 가사 함께 마음을 모아서 불러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상의 싱생 송. 꽃 필 때나 오시려느냐 눈 올 때나 오시려느냐 보따리 등에 메고 넘던 고갯길 산새도 나와 함께 울고 넘었지 자유여 너를 위해 자유여 너를 위해 이 목숨을 바친다.